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큐 여보세요.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상전화의 이상노 멘토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애병근 멘토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확실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전화에 걸맞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로 확실한 최선의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오늘, 네. 네. 표준만 하세요. 표준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투리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계속 싱글벙글 하세요.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아요. 평소 때 제가 잠깐 들었는데, 좋아하던 종목이 오늘 많이 올랐다는 그런 소식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한수신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오늘 10%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요. 자, 한수신텍, 여러분들께 누차, 지난달 강연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또 인터넷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한수신텍 오늘 1,900원대까지 올라갔었네요. 올라갔다가 약간 탄력이 좀 둔화되어졌지만,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면서, 혹시 FTNA에 대해서 매수하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분명히 대안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꾸준히 좀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가나요? 더 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먼저 좀 살펴보고 좀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자체가 아주 하락 반락된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2047.34포인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 자체는 오히려 2.48포인트나 올라서 684.61포인트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좀 지수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다가, 다소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일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또 매기가 쏠리면서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으면서 현대차와 같은 기아차 같은 종목들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전일 미국 시장 자체가 유가 급등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 자체도 정유, 화학, 자동차, 역시 우리가 차화증이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여전히 시장 자체는 특별한 악재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추가적인 모멘텀 자체가 좀 드러난다면 얼마든지 지수 자체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점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노 멘토님, 시장 자체가 그다지 큰 폭의 변동성은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 시장 흐름 전체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은 말 그대로 잡초 시장입니다. 사실, 스몰 앤 스몰, 바로 소형주들의 천국, 그렇게 조금 표현할 수 있겠고, 그리고 대형주들,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개별적인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는 이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더 들썩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수급이 이렇게 엉켜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개인들에 의한 바로 스몰 앤 스몰, 작고도 작은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큰 비중을 투자를 하기에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어려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현금이라는 부분 자체를 항상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지금 시장을 좀 더 바라보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지금 시장의 큰 흐름 자체는 이미 정의됐습니다. 추세적인 상단권역으로 넘어가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 부분에서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매매, 그리고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시장 자체는 저가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해달라,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그다지 큰 폭으로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중심을 잡으면서 좋은 종목군은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그 상담과 어떤 해드리기 전에 전화번호, 문자 일단 안내부터 먼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 02-3153-1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문자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가 먼저 왔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시죠? 그 2차 전지 관련주 PNT요. 아, PNT. 네. 네네네. PNT 매수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9,800원요. 9,800원의 비중은요? 30%요. 30%를 사셨다. 아마 이달 말이나,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에 매수를 좀 하셨나요? 예, 예. 예. 일단 뭐 전기차 관련주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좀 주가들이 많이 좀 떠왔던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물론 일전에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분야를 모기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업황 분석 해드릴 때, 그때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뭐 상하 프론테크라든지 또는 코디에스, 에코프로,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상하 프론테크처럼 강하게 떴던 종목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후성이나 세방전지, PNT 이런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일단 PNT 주가 자체도 전기차 관련주의 어떤 그 흐름을 타면서 주가 자체가 11,45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한번 매기가 단기간 한 번쯤 이제 9월 말부터 11월 초에 한번 좀 매기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30% 정도의 보유 비중인데 전기차 어차피 업황 자체는 지금 당장의 흐름보다는 미래 성장성적인 것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부터 또 중국 시장의 어떤 그 실질적인 그 시발점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어떤 그 블루오션적인 산업이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NT 주가 자체가 좀 약간 9,800원대 매수하셔서 지금 현재 9,200원 정도니까 단기적인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요. 제가 보기엔 PNT 주가 자체도 실질적인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분기 적자가 나오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외형 자체가 한 200억 원대 정도 최근 매출이 일어나면서 실질적 결산 실적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1,000억 원대, 작년 같은 경우에 드디어 4자릿수 대 매출액을 일단 확장을 시키면서 외형이 확대되어졌던 그런 모습이고, 결산 실적 같은 경우도 88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60억 원대 그리고 112억 원대 정도 11년도 정도 영업이익 이후에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좀 기록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최근에 일단 이 전기차 관련주들에 관해서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기관들이 많이 좀 매수를 했다가 끌어올려 놓고 난 이후에 일부 좀 차익을 실현하는 물량도 나왔는데, 역시 PN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자들이 한 12만 정도 물량을 좀 매도하면서 주가가 좀 단기간에 급락을 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저점을 찍어주고요. 약간 미미한 반등인데, 제가 보기엔 이 종목 자체를 일단 매수하셨을 때 좀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은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끌고 가려고 매수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1차적으로 한번 추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면 아마 매수하신 가격대 9,700~800원 정도 가격대까지 무난히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 가격대 정도 선에서 이제 매도를 할 것인가의 부분 자체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9,800원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어떤 수급이 이끌어지면서 만원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또다시 직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일단 그 수급적인 측면보다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 정도가 준다면 아마 9,800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엔 이쪽에서 주가 자체가 조금은 이제 수렴 과정을 거쳐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놓고 보신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물량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추세 자체가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강한 지지 라인대가 8,500원대부터 밑에 시장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현재 지금 시점에서 기관들이 매도를 했다고 해서 단기적인 추세가 깨어졌지만 여기서 동반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지켜보시면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겁니다.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수준까지는,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분명히 올라오니까 거기서 충분히 좀 판단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 같이 이제 또 빠졌다고 해서 손절하지 마시고 보유 전략 조금 더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다음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가 와 있는데요. 지금 요 두 번째 종목이 바로 국순당을 7,554원에 15%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셨습니다. 국순당 한번 같이 볼게요. 국순당.
자, 구승나무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 지금 6,930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7,552원. 요 가격대고. 그럼 지금 주가가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이제 주정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정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늦어지면서, 지금, 담배 가격도 올리더만 술도 올리냐? 라는 여론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정 가격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권역을 이제 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맥점 자체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요. 앞서 있던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가 이제 시세가 폭발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단권역에서 이제 올라오는 자리. 바로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가 이제 맥점 자리가 됩니다. 그런 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바닥 자체는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나 추세적인 부분이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기술적인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상단에 있는 이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던 자리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맥점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한 번만에 돌파하기는 어렵다,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7,800원에 7,7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팔 게 아니라 반등 자체를 기다리시고 1차적인 목표가를 7,700원, 7,800원을 잡으시면서 가져가시는,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6,500원 자리가 혹시나 다시 한 번 더 깨지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전량 이탈, 전량 손절하시는 전략이 제일 좋은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단에 있는 가격대가 깨지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7,800원까지는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5541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롯데케미칼 26만원 10% 보유 비중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의 최근 이슈 자체는 이제 삼성 SDI나 삼성 정밀화학과 관련된 화학 부분을 인수하면서 인수 금액이 한 2조 7천억 원대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인수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좀 단기간에 좀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이슈 자체는 또 유가가 급등하면서 최근 정유화학주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향후에 어떤 성장성, 실질적인 부분이 좀 호조세를 좀 보이지 않겠는가 의견도 나오는데, 일단 인수 가격 자체 단기간에 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롯데케미칼이 화학 부분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사업의 어떤 시너지 자체가 나오게 된다면 중장기적 성장성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그다지 우리가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일시적인 이슈에서 주가 자체가 한번 급락을 하게 된다면, 물론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반적인 하락을 했는데, 일단 이 단기간에 급락하고 나면 좀 수렴 과정을 거치는 시간 좀 단기간에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매수가 자체가 26만 원에 10% 정도의 보유 비중인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런 롯데케미칼의 주가 자체가 실적도 나쁜 회사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와 같은 이슈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도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정 부분 여기서 하방 경직성 가격 정도를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결국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빠진 것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이슈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던 그런 모습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자체를 어차피 이런 대형주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세워서 하루 이틀 먹고 팔고 수익을 내고 팔고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가격 하방 경직성, 즉 24만 원 정도의 가격대가 좀 지지가 되어지는 측면 속에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단기적인 반등 구간에 올라오게 되면은 아마 26만 원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매수가 정도보다 약간 높은 정도 가격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뽑아 올려주지 못한다면 또 여기서 이제 단기간에 조정을 받았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팔고자 하는 욕구들이 좀 나오는 물량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물량들을 좀 소화를 다시 한번 하고 나서야 아마 주가 자체가 좀 추세적인 흐름을 상승 기조로 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롯데케미칼을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등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매수가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고, 보유 비중이 현재 10%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지 여기서 이제 손절이나 또는 추가적인 물타기 전략 정도를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아마 소폭적인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매수에 가담하셨으니까 현재 보유 전략 좀 세워주시고, 끝으로 이제 현재 이 주가 자체에 대해서 최근 개인 투자자들만 좀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좀 향후에 어떤 성장성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또 좋은 의견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또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롯데케미칼은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 전략을 세워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가 와 있는데요. 문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5,500원에 지금 비중이 20%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55,500원 한전기술을 문의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전기술이 이 가격대고 지금 이 가격대에 지금 몰려 계시는데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주가 자체를 우리가 한번 크게 놓고 한번 볼게요. 이 두 번의 이제 블럭들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여기 여기서 이 블락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이 자리에 또 블락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블락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많이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블락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물량을 대량 매매로 기관이나 아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가는 크게 빠져버렸어요. 근데 바닥권역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과정이죠.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자, 오늘도 6%가 오르니까 지금부터 이제 조금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그냥 55,000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 물타기 안 했는데? 그렇죠. 물타기를 했다면 이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은 돌았었겠죠.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는 또다시 물타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55,000원에 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좀 더 시장을 넓은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수익이 나면 그게 정령 내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팔기 전에는 손실이 아닙니다. 팔았을 때는 손실이 확정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 대한 물량을 좀 더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빠졌을 때 오히려 잘 됐다. 5만원 샀는데 26,000원이네. 잘 됐다.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진 투자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하단 권역에서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부터는 시세가 올라가는데 얼마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냐면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이제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이렇게 4만원 구간, 38,000원, 4만원 요 자리인데요. 요 자리까지는 1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 자리까지 일단 한번 보시면서 홀딩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4985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한진 48,000원 30% 보유 비중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그 택배 업계를 놓고 보면 한진은 이제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3위, 4위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당일 배송, 쿠팡 많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일 배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자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 택배 업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물류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반 비용들이 들어가면서 쿠팡 같은 경우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죠. 적자를 보고 있는데 한진 같은 경우는 일단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이제 뭐 2위권 정도까지 올라가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최근 추세적인 흐름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이익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결국 주가 자체에 대한 하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 하나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한진해운 신항만과 관련되어서 인수설이 좀 제기가 되었는데 답변 공시를 통해서 인수 사실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한진 같은 경우도 최근 이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이와 같은 부분들이 불거지게 된다면 결국 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최근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한진 같은 경우에 일단 적절한 어떤 강력한 매수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저가권 매수 관점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다소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주가 자체가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눌려오고 난 이후에 저가 매수 좀 나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약간 48,000원대에 매수하셔서 30% 보유 비중이니까 아마 지금 가격이라도 잘라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로 더 물량을 매수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보기엔 직전 저점이 39,250원 9월 8일날 저점을 찍었는데 일단 기술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이 가격대 이전에 4만원 정도의 지지력은 좀 지켜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매수가 정도의 반등 구간은 좀 힘들겠고 단기적 관점에서 45,000원 정도 가격대까지 반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 보유 물량이 한 절반 정도를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줄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이고
현재 약간 주기적 관점에서 주가 자체가 좀 지켜보신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추가적인 많은 물량을 좀 매수를 가담한다면 직전 저점을 깨기 이전에 4만 원대 가격대의 지지 여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줄 때 그때 좀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3분기 실적 자체는 그다지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하셔서 매매에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때마침 전화가 왔네요. 전화 먼저 받아보시겠습니다. 짜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럼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모레 G 20%인데 예, 16만 원에 샀는데 예. 얼마나 앞으로 있어야 되겠는겨? 자, 일단 시청자님, 예. TV 볼륨을 뮤트로 조금 맞춰주시고요. 예. 예, 전화 통화로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TV로는 방송만 시청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예. 예. 자, 일단 아모레지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조금은 잘못 사셨죠. 잘못 사셨고. 자, 이 아모레지 뭐 화장품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좀 사신 것 같은데, 평소 때 뭐 수급이나 이런 거는 확인을 좀 하시나요? 아니요, 네. 정보사에서 특별 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예, 여기 보면 음봉의 한계가 크게 떨어졌어요. 맞죠? 응?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기관이 팔면서, 여기 외국인도 이렇게 이제 팔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크게 나옵니다. 응? 그냥 요 자리가 뭡니까?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 게 뭐예요? 이제 돈이 빠져나간 자리죠. 맞죠? 응? 그냥 돈이 빠져나간 자리를 어떻게 돼요, 이게? 돌파를 하지 못하죠, 이제.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또 보면, 거래량이,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자, 요 자리죠. 요 자리. 여기서도 또 돈이 빠져나갔죠, 이제. 그럼 요 자리가 또다시, 이렇게, 저항이 돼버리죠. 그 자리 얼마냐면, 이제 17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이렇게,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 하회했다 하면서 이렇게 또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팔아달라고 하세요. 팔아달라고 하시고 예. 다음에는 좀 좋은 종목으로 좀 돌라고 하세요. 예. 내가 정말 소중한 돈이니까 좀 좋은 종목으로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예. 그래도 해결 안 되면 그때는 제가 좋은 종목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반등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지금 반등 나오면 그러면 다른 종목을 바꾸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요 가격대가 제가 볼 때 한 17만원, 17만 3천 원까지는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 힘들어요. 아시겠죠? 17만 3천까지 나오겠는겨? 뭐 일단은 뭐 지금 자리에서 어차피 못 파실 거 아닙니까? 손에 남는데 반등 기다려 봐야지 뭐. 예? 그게 맞죠? 예. 급하게 팔지 마세요. 그럼 뭐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예, 기다려 보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대응하십시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좋은 정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릴까요? 농담입니다. 네. 하나 주시면 좋죠. 네. 저 여기 있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다음 정보 한번 문자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3453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위메이드 47,500원 20% 보유 비중입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게임주들이 시장에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들이 그동안 좀 진들러 있다가 라이브 플렉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그동안 좀 급락을 해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었던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11%까지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온라인 매출 자체가 한 70% 가까이 되고, 그리고 모바일 매출이 한 30% 정도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위메이드의 그 대표적인 그 게임의 이름이 미러의 전설이라고 합니다. 미러의 전설 자체가 중국 시장의 로얄티의 어떤 수입 때문에 분기 영업이익이 좀 낮고요. 매출이 또 좀 증가되어진 그런 모습인데, 그동안 뭐 게임주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일전에 그 제약 바이오 화장품주들이 꺾이면서 단기적인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8월달에 한번 급등을 했지만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고 게임주들이 일제히 좀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 지금 낙폭 과대된 측면에서 그다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떨어지지도 못하는 모습이고, 또한
오늘같이 이제 게임주들의 강세를 보이는 시점 속에서도 약간의 반등을 시도했지만 그 반등의 탄력이 크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실질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이제, 계수질 5분기 연속 적자를 보였다가 이제 소폭 2억 원 정도 흑자를 기록했으니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터닝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은 좀 보이고 있지만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좀 보여주기는 아직도 좀 미미한 그런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손실을 좀 보고 계셔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좀 매도하기엔 좀 그런 건 가격대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1차적으로 한 49,000원 정도의 가격대까지 반등을 주는데 그 가격 반등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죠? 이 가격대를 먼저 1차적으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의 폭이 들어온다면 51,500원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즉 1차적인 반등의 폭은 얼마든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데 51,500원의 가격대까지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 가격대의 매물을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흑자 전환을 했고 이렇지만 그 수치적인 그 재무적인 수치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성장성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현재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가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1,500원 정도의 가격대까지 온다면 보유 물량의 일정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51,500원이 지지가 된다면 절반 정도 물량을 매도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물량 정도는 한 55,000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묻어놓고 가서 수익을 좀 많이 보겠다 이런 종목은 아니고 목표 수익률 정도는 한 그 정도 선으로 좀 짧게 좀 잡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조금 더 추가적인 보유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매수한다면 오히려 박스권 정도의 하단 정도의 영역이죠. 박스권 정도의 하단 정도의 영역이니까 제가 보면 한 44,000원 정도가 일시적으로 이탈되는 정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물량 확보는 가능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화 와 있는데요. 제가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아보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성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이센스요. 아이센스요. 네.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십니까? 35,300원에 10%. 35,300원에 10%요? 예, 예. 3만 아니, 네, 올라갔더니 다시 떨어지네요. 35,300원, 네. 10%요?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시 떨어져가지고. 맞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맞죠. 참, 센스 없는 종목이다, 그죠? 네? 센스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야 아이센스겠죠. 아이센스 없어. 예. 참, 일단은 이 아이센스인데, 뭐 제가 농담을 좀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 기업이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혈당 측정기 안에서도 실질적인 측정기는 매출이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뭐로 이제 돈을 거둬들이는 기업이냐면, 혈당 측정기는 국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유럽에서 아큐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로 하는 것은 혈당 측정기가 아니라 혈당 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혈당 측정기 말고 거기에 일회용 종이를 원래 끼웠다가 뺐다가 하는 거 아시죠? 네. 측정할 때. 그 종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매출이 크게 나타나는 기업이에요. 네. 거기 매출 자체가 한 80에서 90% 가까이 잡히고, 그럼 이 회사가 그 혈당 스트림이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은 공급이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으로 수출 계약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실적은 충분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예. 무상증자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자, 무상증자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거래량 자체를 더욱더 늘리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보유자들, 이 구간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들은 주식을 한 개씩 다 받았어요. 추가로.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단 권역 자체를 다져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요런 자리가 이제 34,000원대인데, 요 가격대 밑에서는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식을 매집하는 역할하고, 그 위에서는 또다시 매도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럼 여기도 지금 어때요?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요렇게 희한하죠? 삼각수렴 형태를 지금 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상단인데 이게 삼각수렴이 될 때까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4분기는 3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라면 예. 저는 이 종목을 팔지 않고 좀 더 한 번 더 들어가 볼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뭐 추가 매수도 괜찮죠. 쏘쏘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그럼 괜찮고. 어느 정도까지 네. 내려가신다고 전문가님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차적인 부분, 이 자리는 이번에 올라오면 뚫습니다. 예. 네. 올라올 때 뚫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이제 39,800원, 4만원 자리인데, 그 위에 자리를 보셔야겠죠. 그럼 요 자리, 물량이 크게 떨어졌던 요 자리. 예, 여기, 요 자리가 바로 맥점이 되겠죠. 그 자리가 이제 42,000원에서 43,000원. 그 자리까지는 홀딩 하면서 좀 더 시간을 지켜보시는 방법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월 달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목표가가 아니라 최저가가 얼마 정도의 매수를 더 하면 될까 싶어서요. 34,000원 밑으로는 더 사보세요. 34,000원 밑으로요? 34,000원이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시간 기준의 시황을 좀 간단하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예상 세계일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코스피 시장은 3.82포인트 상승해서 2052.2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동시효과의 흐름이지만 그나마 플러스권 마감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1931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330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뚝뚝하게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790억 원 정도 수준의 외국인들이 홀로 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세계일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6% 하락한 133만 원대의 현재가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강하게 또 올랐던 만큼 적절한 조정 정도 수준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가 1.5% 올라서 16만 5천 원까지 올랐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전력도 2% 강세를 보이면서 53,100원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물산도 조정인데 삼성전자 우선주도 최근 삼성전자 보통주와 함께 강세를 보였다가 동반 하락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돼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나 강세를 보이면서 25만 2,500원의 현재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차는 다소 좀 강하게 또 올랐던 만큼 다소 좀 동시효과의 약세에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큰 폭은 아닙니다. 1% 좀 조정을 받아서 57,700원의 종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좀 반등이 들어오지만 큰 폭의 반등은 아니고요. SK하이닉스가 최근 바닥권을 탈퇴하면서 2.19% 오름세를 보이면서 32,6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예상 체결일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도 전일 대비 3.35포인트 올라서 680.48포인트를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680포인트 초반선은 거뜬히 좀 지켜질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만이 오히려 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517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184억 원, 외국인들이 213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적극적 매수에 가담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일수 살펴보겠습니다. 미미하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일제히 오름폭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L트리온이 0.13% 강보합 수준을 보이면서 75,90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 카카오는 3%나 급등을 해서 114,900원 내 낙폭 과대된 측면에서의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CJENM과 메디토스도 동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는 2.18% 강세를 보이면서 16만 3,700원의 종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로에는 오늘 좀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5.13%나 급락해서 75,800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컴투스도 일단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오히려 1.2% 하락한 11만 5,100원 현재가 보입니다. 자, 다음 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이오 테크닉스가 2.1% 급락해서 10만 2,6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돼보겠습니다. 네,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시장 자체도 동반적인 상승을 일단 마감이 되어졌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전일 대비 2.70포인트 정도 올라서 2,051.10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도 3.96포인트 올라서 686.09포인트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도 3.92포인트대까지 올랐었네요. 2,052.32포인트로 마감되었다는 거 좀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 자체도 동반적인 상승을 보이는데 지금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뭐 기관 투자자가 외국인과 함께 또 쌍끌이 매수세를 전일 같은 좀 보여주었지만 동반적인 매수세를 아직은 강하게 유입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외국인이 팔게 되면 또 기관들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수의 상승폭은 좀 다소 좀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기존은 상승 기조로 올라가지만 큰 폭의 지수 급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또 코스닥 시장 자체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만 유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도 기관들도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이 약간 위축되는 가운데 정유화학주 그리고 또 완성차 업체들 주가들이 오름폭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코스닥 시장 대비 조금 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락 종목 수도 좀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간에 시장 자체가 이대로 뭐 급락할 수 있는 시점은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내에서도 좀 차별적으로 옥석을 좀 가려갈 필요성이 있다. 그 옥석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실적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동 멘토님. 네. 일단은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번 주가 내일이 또 이제 목요일입니다. 주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장인데 주 후반 시장 뭐 간략한 좀 흐름 좀 한번 좀 짚어보시겠습니까? 네, 뭐 시장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바뀌는 게 일단 우리의 마음이 바뀌겠지요. 종목을 바라보고 있다가 뭐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빠지면 뭐 기분이 또 나빠졌다가 그 우리의 마음이 뭐 사사롭게 바뀌는 거고, 자, 종목군들에 대한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분기와 4분기는 좀 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3분기도 바로 메르스가 있었던 2분기보다도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도 더욱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주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조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 자체 그리고 산업 동향 자체에서는 이미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좀 더 확장되는 그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가도 곧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더 적극적인 매수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문자 상담 안내 드리기 이전에 또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 02-3153-1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가 또 왔네요. 문자 7442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한솔신택 1670원 김태환 멘토님 덕분에 수익 많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뭐 수익을 좀 보셨다니까 뭐 저도 좀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간 한솔신택의 주가 자체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뭐 동시호가에 거의 한 55,000 정도 거래가 되면서 1,850원 정도 수준에 있다가 1,810원까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상승폭이 좀 둔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솔신택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발전 플랜트를 만드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두산중공업 다음으로 중대형 보일러를 산업용 발전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플랜트를 육상 플랜트를 만들 때 주기기 자체가 역시 이 보일러와 그리고 터빈이 들어가야만 실질적으로 전기와 온수와 열을 생산할 수 있다, 난방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역시 중요한 주기기 영역 부분에 있어서 한솔신택이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은 상당히 대단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한솔신택이 그동안에 일단 그 개수적인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해서 적자를 좀 허덕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한솔그룹이 인수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한솔홀딩스가 계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10월 달 들어서도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기 이전부터 이 주가 자체에 대한 수주 자체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10월 달 들어서도 신규 수주가 1,200억 원 가량 수주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흑자가 전환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올 4, 4분기의 흐름 자체도 좀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주가 자체가 최근 수주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시를 장 후반에 장 종료 이후에 공시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보도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일전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이나 강연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한솔홀딩스에 대해서 오너의 지분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1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고 2대 주주가 알리안즈 자산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너가 그룹 지배 구조를 확실하게 휘어잡기 위해서는 한솔제지에서 한솔홀딩스로 투자 부분과 사업 부분이 분할되어지고 난 이후에 오너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6.6%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솔제지나 한솔로지스틱스에 관련된 지분을 한솔홀딩스에 주고 한솔홀딩스에 갖고 있는 지분을 받아서 지분율을 높여가야 되니까 그 이면에는 한솔제지나 한솔로지스틱, 즉 로지스틱 같은 주가들이 올라가야 되고 한솔홀딩스의 주가 자체가 오히려 빠져야만 그룹의 지배 구조상 오너가 유리한 점에 설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께 좀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솔홀딩스 주가 자체에 대한 자회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측면, 물론 한솔실대뿐만 아니라 한솔로지스틱스나 또 한솔제지라든지 한솔테크닉스 같은 한솔그룹 내에서도 상당한 유망한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 적자에 덮여 있었던 이 한솔신텍이 이제 터닝하는 모습에 시발점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향후에 수주 산업과 관련해서 수주가 계속적으로 받아지는 가운데 주가 자체가 1,000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물론 직전 고점 자체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눌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그 펀더멘탈적인 그 측면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향후 우리가 좀 지금보단 더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업황 자체, 물론 해양 플랜트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육상 플랜트 쪽에 주기기 보일러 부문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만 호조를 보인다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요. 일전에 2010년도에 실질적으로 이란의 사우스파에 관련된 공사를 수주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 핵사찰 관련된 문제 자체도 어느 정도 핵사찰을 받고 난 이후에 이란이 SOC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도 실질적인 그 이면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 바로 한솔신텍이라는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 종목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흐름을 지켜봐 주셔도 되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 담당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IR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태환 멘토님은 현재 증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한솔신텍, 결론은 좋은 종목이니까 괜찮다. 이 말씀이시죠?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농화성이요. 한농화성이요? 예.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3,450원에 20%요. 3,450원 20%요? 예. 3,450원 20%시고. 예. 그래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먼저 4,000원 넘게 가더만 또 떨어지네. 그러세요? 예.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자, 일단은 지금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 조금 보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요. 예. 자, 잠시 한번, 지금 여기 조금 오류가 나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농화성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시게 되셨어요? 먼저 TV 보고 샀거든요. 추천받으셨어요? 예, TV에서 누가 좋다 해가지고 샀더니만. 예. 그래요. 예. 그래, 좋다 해서 샀는데, 빠졌다, 그죠? 예. 예, 그랬어요. 빠져 있는 상황이고, 어떤 점이 올라갈까봐, 이제 못 올라갈까 그게 걱정이신 거잖아요. 맞죠? 예, 4,000원 넘게 가더만 또 떨어지네. 그러세요? 예. 지금 3,8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1.5%가 지금 손해가, 예. 오늘도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은 이 주가 추이 자체가 지금 하반권역까지 어느 정도 다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등 자체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럼 현재 이 주가가 조금 빠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거래량이 조금 나타나면서 주가가 조금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저항이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그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3,700원 선이 바닥권역 자체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그냥 그 가격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 4,500원까지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기간 좀 길까요? 기간이 뭐, 이제 올라갈 기간은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요, 4,500까지도 올라가실 때 말이죠? 예, 올라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맞아요. 예, 그렇게 보시고 좀 더 홀딩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네, 반갑습니다. OCI를. OCI요? 예, 예. 예? 올해 처음으로 이걸 매수를 해봤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 예. 연말, 제 생각에는 연말에 이렇게 추울 때 많이 이게 사용되는 줄 알고, 예. 그때 흑자 전환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OCI? 86,000원이요. 비중은요? 예, 예. 비중이 비중이 30% 정도요. 30%. 일단, 3분기에, 예. 폴리실리콘 관련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네. 물론 이제 설비 투자를 통해서 실질적인 설비 투자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매출로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뭐 전문가의 의견들은 좀 하반기, 4, 4분기, 빠르면 4, 4분기 정도에 네. 일정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이 좀 발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중요한 것은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2013년도가 최악의 국면이었어요. 네. 대규모 이제 적자를 좀 보고 난 이후에 작년은 이제 초폭진이 반등이 좀 들었고, 분기적으로. 네.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또 1분기는 그나마 작년대 실적에 대비해서도 이 1분기도 289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네. 2분기에 또다시 또 적자 기조를 좀 보였어요. 예. 그럼 어차피 이제 태양광 관련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미래의 성장 산업은 분명한데, 그러니까. 개수적으로 이제 폴리실리콘이나 인곳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자체 가격에 의해서 좀 자주주도 되기도 하고, 예, 예. 또 뭐 유가 자체가 오는 또 하락하는 기조 속에서는 또 태양광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또 이제 우리가 뭐 매기가 쏠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86,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예, 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뭐 높은 가격대 매수하신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기는 하는데. 네, 근데 다만 이제 제 기다리는 생각은 시간. 네네네. 추우면은 이게 움직일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연말까지 가는지 아니면은 연말 지나서까지 이게 가는지. 제가 보기엔 이 종목 자체가 예, 예.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실적이죠, 그죠? 예, 예. 실적. 그다음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그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결국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게 되면 주가가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예. 최근에 이제 거래 자체도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주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는 주체가 별로 없고 예. 지금 외국인들도 좀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지만 그대로 지분율이 13%대에서 막 사고 팔고 하는 정도 수준이고 또 기관들도 이에 대한 동조하는 그런 모습도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예, 예. 확실하게 또 터닝의 어떤 포인트가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예. 거래량 자체도 오늘 종가를 보니까 어제 거래량보다 좀 줄어들어서 17만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거래량 자체도 아직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바닥은 바닥 영역이라 볼 수 있겠는데 네. 만약 여기 바닥 영역에서 다시 한번 4, 4분기나 1, 4분기 정도의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좀 좋아지지 못한다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 예.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은 어차피 지금 바닥권 영역에 매수하셔서 네. 단기간에 뭐 2,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상관해서 수익을 보고자 들어가신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왜? 예, 예. 어느 시점에서 저는 이제 모멘텀이- 연말까지 갈 줄 네. 알았는데 예, 예, 이게 예. 연말까지 안 가 더 이상 끌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는 네. 매수가에서 거의 뭐 매수가 수준이니까 네. 좀 지켜보시고요. 네. 지켜보시고 일단 반등이 들어온다면 9만 원 정도 이상에서 받을 수 있어요.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9만 원 밖에요? 단기적으로 아, 9만 원 좋습니까? 단기적으로는요? 네, 그 정도에서 매도할 수 있는데 지겨우면 아니, 지겹지는 않은데, 이게, 9만 원 목표가는, 왜냐면 저도 애널 나오신 분한테 네. 추천받아갖고 매수를 했거든요.
네, 지금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단기전 9만 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오는데 예, 예. 이 9만 원 자체를 뚫고 난 다음에 지지가 되지 못하면 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땐 단기적인 흐름은 좀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는 개념이고요. 예, 예. 그 애널브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에 팔지를. 제가 보기엔 9만 원 정도가 아니요, 방송에 나오신 분한테.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들어온다고 보고 예.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지금 팔고 매수가 수준인데 좀 뭐 여기서 팔고 말고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갖고 가시는 게 맞죠. 중장기는 보신다면. 예. 예. 중장기가 내년 시간이 많이 봄까지 걸릴 보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제가 9만 원 정도의 단기 목표가를 정해드린 거고요. 예, 예. 어차피 좀 길게 보신다면 올해보다 내년까지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길게요. 네네네. 예. 네, 그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월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그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개념.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틀리네요. 네. 겨울에 나는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네, 아직까지는 예. 태양광 설치가 국내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요. 네, 글로벌적으로 봐야 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다음 종목 문자가 와 있습니다. 문자 와 있는데요. 초록뱀을 매수를 하셨고요. 4,460원에 몇 %입니까? 30%를 가지고 계시고 4,460원에 30%. 그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공개 방송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곧장 살려니까 왠지 안 올라갈 것 같아서 안 사다가 올라가는 거를 보고 뭐야 하면서 이제 추격 매수에 가담하셨는데 이제 팔라는 사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왕 갖는 거 100%는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보유했다가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빠지니까 궁금해서 이제 연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이제 추천을 방송에서 드렸던 가격대가 얼마였습니까? 바로 이 자리죠. 3,100원대 DMG 그룹에 대한 연기가 되고 난 다음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여러분 얘네들이 정말 독한 애들입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분명히 DMG 그룹과의 좋은 부분이 뉴스가 나올 건데 일부러 주가를 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자리가 저항인데 자, 요 자리에서도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서 단 10거래일 만에 120%의 수익이 지금 나버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공개 방송에 들어와 있는 그 회원 문자를 통해서 보냈던 뭐였습니까? 일단은 100% 넘었다. 욕심은 금물. 전액 차익 실현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급락이 나타났죠. 어제 23% 올랐어요. 자, 오늘 또 빠지죠. 지금부터는 이미 재료가 노출이 돼버렸죠. DMG 그룹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대주주가. 무슨 말입니까? 봐요, 이거. 봐요. 여기에 지금 바뀌었어요, 대주주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다시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은 차익 실현하십시오.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120%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게 적은 수익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단 10거래일 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종목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강연회나 공개방송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또 기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산노멘토님이 초록뱀 100%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이산노멘토뿐만 아니라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좀 보시면서 간간히 저희들이 소개해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잘 따라오시면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근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강연에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광명역, KTX 광명역 아니면 1호선 광명역에서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바로 초록뱀이라는 종목이 또 10거래일 만에 큰 수익이 120%가 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복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나머지 연말 그리고 12월 때까지 좋은 모습 나타내야죠. 계좌 복구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1시 반 정도까지는 꼭 참석하셔서 앉아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양반의 고장
전주로 내려갑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고요. 유한타 정권 전주 주점을 오시면 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은 2시입니다. 참가비는 역시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함께 그 강연의 시간에서 한솔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11월, 12월 날 사놓고 가야 될 종목과 또 여러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하반기에 봐야 할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양반되신 분들 많이 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